안녕하세요. 홍콩 프리미어 TNC 박이태입니다. 먼저 오늘 프리미어 TNC의 홍콩 법인 설립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두바이 등 국가의 법인 설립 또 운영 관련된 웨비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웨비나는 본 목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6번, 7번, 8번 항목에 대해 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Y 홍콩입니다. 어떻게 홍콩이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서 운영되어 왔는지, 또 그 이유, 또 그 근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IMD에서는 매년 세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홍콩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렇게 세 국가가 최상위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또 외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US 달러 10만 불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서류 증빙 제출이 없이 송금하실 수 있고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회계 업무, 또 결산 감사를 위해 관련된 증빙 자료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법인의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홍콩 시장은 중국 시장을 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FTA 협정인 중국 홍콩 간 조세협약 세파 협정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또는 이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큰 틀은 홍콩 내 실제 사무실 구축하셔야 되고, 또 직원 채용도 있으셔야 되고, 매출도 실제 발생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국제적 회사 이미지 상승 효과입니다. 홍콩은 국제적인 도시로서, 또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금융시장으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법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를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몇 년 동안 또 계속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 과세 표준 기준으로 홍콩 달러 200만 불까지는 8.25%가 적용되고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세금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고, 또 법인세 면제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법인세 면제도 가능한 국가입니다. 다음으로 홍콩에서도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해 홍콩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회사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할 경우, 개인 주주일 경우 가장 빠르면 2시간 내에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고, 법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 서류 제출 시점부터 6영업일 이내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에 진출하시는 회사들은 어떤 종류 또 어떤 형태로서 진출하고 계신지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콩에 진출하시는 회사 종류에는 크게 법인 형태로서 또는 이제 비법인 형태로서 진출하고 계십니다. 먼저 법인 형태를 말씀드리면 개인회사, 또 합자회사, 이완회사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사와 합자회사는 한국에 생각하시는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사와 합자회사는 법인명의 리미티드 같은 이제 유한회사를 뜻하는 용어를 쓸 수는 없고요. 보통 홍콩 내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홍콩 내에서 실제 점포를 운영하시고 홍콩 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업체에는 개인회사, 합자회사가 적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홍콩 진출하시는 업체에서는 홍콩에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 리미티드 컴퍼니 형태, 유한회사로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유한회사는 다시 한번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개유한에서는 홍콩 내에서 이제 상장을 목적으로 하시는 법인을 뜻하기에 거의 대부분 당사의 고객사분들께서는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비법인 형태입니다. 비법인 형태는 지사와 연락사무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지사는 한국 본사 또는 이제 모회사를 홍콩에 등록하시는 형태입니다. 법인의 등기이사, 또 주주, 자본금 이런 것들을 모두 홍콩에 동일하게 등록하시는 형태입니다.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홍콩 내에서 연락사무소로서 영업활동은 불가능하십니다. 홍콩에서 이제 사전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홍콩 내 AS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최소 단위의 형태로서 비법인 형태의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홍콩에 진출하시는 법인은 이제 법인 형태로 또는 이제 비법인 형태로 진출하시는데요. 법인 형태는 대표적으로 개인회사 그리고 비공개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홍콩 내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이제 개인회사를 쓰실 수도 있고, 또 비공개 유한회사를 하시는 경우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거래처에서 법인명으로도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는 리미티드가 붙지 않다 보니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 회사는 작은 회사구나로 인식할 수 있고, 비공개 유한회사는 일반적인 리미티드 형태로 설립되기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 회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또 더 큰 회사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법인 형태는 이제 지사와 연락사무소가 대표적이고, 그 중에 영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형태는 지사, 또 영업활동을 하실 수 없는 형태는 연락사무소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 진출하실 때 대부분 이제 홍콩 법인으로 진출하시느냐 또는 지사로 진출하실 거냐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법인은 홍콩 현지 법인 또는 이제 독립법인을 설립하시는 거고, 이제 회사명에 꼭 리미티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법인과 동일한 회사명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 설립 요건으로 이제 홍콩 법인의 자체적인 등기이사, 주주, 자본금을 별도로 구성하셔야 되고, 설립하시는 데는 짧게는 2시간, 또 이제 법주주일 경우 6영업일 정도 써야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모기업은 이제 그러니까 혹시 법인주로 설립하셨을 경우 모기업에서는 출자금 내 유한 책임을 지시게 되고, 영업이익은 모두 홍콩 법인에 귀속됩니다. 설립 자본금은 주주당 최소 홍콩달러 1불로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홍콩 지사는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입니다. 회사명은 한국 본사명 그대로 등록하게 되고요. 설립 요건으로는 이제 한국 본사의 등기 사진, 또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이 동일하게 등록됩니다. 설립 소요기간은 14영업일이 최소 소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모기업은 이제 한국 본사 그대로 등록하신 거다 보니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 지사에서 지사 매출액으로 안분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한국 본사에서 통합 매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설립 자본금을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 본사의 자본금 계정 그대로 홍콩 지사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두 형태는 결국에 이제 홍콩에서 법인세나 또 이제 결산 감사 의무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법인세는 16.5%가 적용되고 있고, 회계 연도 기준으로 2018-19 회계 연도부터는 과세 순이익 기준으로 초기 200만 불까지는 홍콩달러 기준으로 200만 불까지는 8.25%가 적용되고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회계 결산을 진행하시고 외부 감사까지 받으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콩에 진출하시는 가장 많은 형태인 홍콩 법인, 또 홍콩 지사, 또 연락사무소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또 어떤 정보, 또 어떤 자료가 준비될지 세분화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법인 설립하실 때 먼저 상호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회사명 당사로 전달 주시면 저희가 사용 가능 여부 바로 확인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영문명으로 설립하실 경우에는 리미티드가 꼭 들어가야 되고, 혹시 중문명도 같이 병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한공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문과 중문을 이제 병기하실 수 있는데 혼용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법인명 저희한테 요청 주시면 저희가 사용 가능 여부 바로 확인드리겠습니다. 등기이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하셔야 되고, 주주는 최소 1인 이상, 개인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금은 각 주주별 최소 홍콩달러 1불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이제 홍콩 법인의 실제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또 실제적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해 놓는 SCR, 주요 지배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정관은 당사에서 표준 정관으로 준비될 예정이고요. 표준 정관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정관 내용이 기입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종료 주식이 발행돼야 된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인 설립 후 당사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변경 등기 통해서 정관 변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콩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이제 회사 간사역을 선임하셔야 되고요. 홍콩 등록 주소지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회사 간사역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제 홍콩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부분의 고객사분께서는 홍콩의 첫 법인을 설립하시다 보니 홍콩 회사조례, 또 이제 홍콩의 근로법 등 여러 가지 법률과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정부 보고 사항들에 대해 당사와 같은 이제 TCSP 라이선스 보유 회사 간사역에서 대행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법적인 자문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콩 등록 주소지는 홍콩 내 주소지이고요. 한국이나 뭐 중국 이런 국가에 법인 설립하실 때는 원래 부동산 임대계약서 또는 이제 매매계약서 등이 있어야 해당 주소지로 등록하실 수 있는데, 홍콩은 당사와 같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 회사 간사역 그리고 회사 등록 주소지는 당사에서 제공드릴 수 있고, 추후에 혹시 홍콩 내 사무실 구축하시게 되면 홍콩 등록 주소지 변경 등기를 통해서 자체 사무실 주소지로 회사의 등록 주소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대해 절차 진행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서류들 내용으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하실 때 당사에서 요청드리는 게 법인 설립 신청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요청드립니다. 해당 서류 작성해서 전달 주시면 당사에서 회사 구조, 또 이제 등기이사, 주주 정보들을 확인해서 당사에서 이제 NNC1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NNC1 서류는 이제 법인 설립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등기부 등본 서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법인 설립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기에 추후에 수정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홍콩 법인의 정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콩 기업등록국에 제출이 되고요. 홍콩 기업등록국에서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이제 법인 설립 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서류를 발행합니다. 해당 서류는 법인 설립 승인되는 순간 저희가 수령하고 고객사분께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실 예정이기에 같이 사업자 등록증도 신청이 되는데요. 이거는 폼 1B라는 서류가 제출이 될 거고, 이건 저희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CI와 함께 수령하는 대로 고객사분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홍콩 지사입니다. 홍콩 지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에 있는 법인 또는 사업체를 홍콩에 그대로 등록하시는 형태입니다. 상호는 본사와 동일하게 되고, 한국 법인의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기입된 해당 영문 회사명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등기이사, 또 자본금, 정관 이런 것들은 한국 본사의 정보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보통 등기부 등본 번역 공증본, 또 이제 정관도 번역 공증본으로 해서 홍콩 기업등록국에 등록이 됩니다. 자본금은 한국 본사의 자본금 계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홍콩의 이제 지사장과 또 등록 주소지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홍콩 지사장은 홍콩 아이디카드 소지자, 즉 홍콩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홍콩 신분증 소지자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주소지도 또 홍콩 지사장도 홍콩에서 아직 구축하지 못하신 경우 당사에서 명의 제공드리고 또 주소지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홍콩에 사업장 구축하시고 현지 직원 채용하시고 또 이제 지사장도 채용하시면서 당사에 이제 관련된 내용 말씀 주시면 변경 등기 진행 가능하십니다. 필요 시점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또 어떤 소요 시간이 걸리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사 또한 진행하는 순서 또 관련된 자세한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콩 기업등록국에서 한국 본사의 회사명 그대로 사용 가능할지 확인 한번 해야 됩니다. 당사에서 바로 실시간 확인 드릴 예정이고요. 폼 NN1 아까 말씀했던 그 법인과는 별개로 이제 NN1이라는 서류가 작성됩니다. 해당 서류도 이제 그 지사 등록 시점에 그 홍콩 지사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2주,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승인이 되면 홍콩에서 지사 등록증이 나옵니다. 지사 등록증은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Non-Hong Company로 나오고요. 해당 서류도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발급되는 대로 고객사분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 홍콩을 진출하시는 가장 최소 형태입니다. 본사와 상호가 동일하게 등록이 될 거고요. 또 연락사무소장, 또 홍콩 등록 주소지 모두 다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지사와 같이 아직 선임을 하지 못하신 경우, 또 주소지가 아직 없는 경우 당사에서 제공드릴 수 있고요. 혹시 이후에 사무실을 구축하시고 또 연락사무소장도 채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당사로 말씀 주시면 변경등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최소한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이제 기업 등록 쪽에는 등록하는 게 별도로 없고요. 홍콩 세무국에 등록하게 됩니다. 홍콩 세무국에 폼 1B라는 서류가 제출되고 그러면 보통 한 30분 정도 또는 이제 좀 길더라도 1, 0일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바로 연락사무소로서의 사업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은 불가능한 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시고 홍콩에 진출하시게 되면 기업등록국 그리고 홍콩 세무국과 많은 교신이나 아니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홍콩 기업등록국보다는 아마 운영하시면서 세무국에서 많은 운영 방안 또 운영하실 때 노하우 등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유선 연락처 또는 이제 문의 메일을 통해서 이제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 혹시 직접 상담하실 수도 있지만 당사로도 연락 주시면 당사에서도 빠른 대응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또 지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사에서 빠르게 확인 드릴 수 있는 내용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홍콩 법인이나 홍콩 지사, 즉 해외에 이제 지분을 취득하시거나 해외 진출하실 때 꼭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국 국적자 중 이제 세법상 거주자로 판명되시는 분들은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꼭 사전에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혹시 알고도 못하시는 경우 또 이제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 상관없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벌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 꼭 진행 전에 이제 거래하고 계신 회계사분 또 세무사분 또 주거래은행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게 될 건데 그 담당 팀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보통 이제 지분 투자 또는 대부 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지분을 취득하시게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꼭 진행하셔야 되고요. 설립 시점 또 이제 증권 취득 보고 시점에 꼭 진행을 하셔서 이제 자본금 납입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매년 종소세 신고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분 또 세무사분과 확인하시어 어느 시점에 어느 기한까지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시고 말씀 주세요. 그럼 당사에서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또 필요한 자료에 맞춰서 당사에서 빠르게 좀 준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홍콩 법인을 설립하시고 계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홍콩 법인은 솔직히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홍콩에서는 꼭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게 될 건데요. 홍콩은 외국환 관리법이 없다 보니 법인 설립 시점 바로 계좌 개설이 되지 않고 법인 설립 후에 등기이사 또는 주주가 기존에 운영하셨던 사업체 내용 또 홍콩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거는 짧게는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이제 홍콩에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많이 들어보신 HSBC가 있을 거고요. 또 HSBC의 자회사인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황생은행이 대표적이고, 또 이제 싱가포르계 은행인 OCBC 은행, DBS 은행, 또 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 등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도 당연히 한국계 은행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10개 은행이 진출되어 있는데, 그중 일반적인 소매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은행은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이제 소매보다는 이제 도매 또는 론 같은 같은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홍콩에 있는 은행들을 크게 분류하면 현지은행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한국계 진출은행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은행들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홍콩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성장한 좀 확장된 홍콩 가상계좌라고 있습니다. 각 큰 부분에 따라 좀 장단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콩 현지은행은 아무래도 홍콩에 지점수가 많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홍콩에서 로컬 비즈니스, 소매금융을 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현금카드, 또 신용카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특정 조건이 갖춰진다면 신용카드도 발급이 가능해서 사용에 좀 용이하실 수 있고요. 또 당연히 글로벌 은행들이다 보니 대외 신용도 또한 높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홍콩의 이제 계좌들은 평균 잔고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 잔고를 유지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매달 메인터넌스 피라고 나오는 유지비가 발생됩니다. 또 담당 고정 직원이 없다 보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핫라인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또 당연히 현지은행이다 보니 영어 또는 중국어로만 교신이 가능한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은 현지은행의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직원이 있다 보니 이제 교신이 좀 편리하실 수 있고요. 은행 거래 시에 빠른 대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본사와 거래은행이 연계될 경우 효율성이나 이제 업무 편리성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도매금융 중심이다 보니 소매금융을 하실 경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실 수 있고요. 또 현금카드도 또 신용카드도 발급이 불가능한 점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홍콩에서 홍콩 가상계좌라는 디지털 은행 또는 이제 버추얼 어카운트라고 말하는 가상계좌가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에 앞서 말씀드린 일반 시중은행들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반면에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1에서 한 2주 정도 만에 계좌 개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마켓 아마존, 이베이 같은 업체나 또 이제 피지사, 예를 들어 페이팔, 또 스트라이프 같은 피지사와 연동이 편리해서 사용이 좀 간편하십니다. 또 온라인 송금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다 보니 이제 송금 수수료 부분에서 절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해 보시면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제 점포가 없다 보니 현금 사용이 불가능하시고요. 당연히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 모두 발급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가상계좌 업체에서 발행되는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업체마다 좀 상이하고 또 기능도 상이하니 혹시 필요하시면 당사에 문의 주세요. 그럼 저희가 장단점 또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상계좌 또한 이제 해외에서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다 보니 영어 혹은 중국어로만 교신된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제 주거래 은행을 꼭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개 이상의 은행을 운영하시길 저희도 권고드리고요. 특히나 홍콩 법인으로서 LC를 핸들링 하시는 경우에 꼭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시길 저희는 계속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큰 틀 중에 이제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아직은 통용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는 한국에서 생각하시면 이제 카카오뱅크 또는 토스은행과 같은 핀테크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법인계좌로서 핀테크 업체, 그러니까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요, 대부분. 근데 홍콩에서는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좀 더 이제 상용화되고 있고,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가상계좌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용하시는데 큰 제약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현금 인출, 입금이 어렵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시는데 큰 제약사항은 없고요. 또 홍콩에서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홍콩 금융당국의 컨트롤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제안드리는 가상계좌 업체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또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한 은행들로 저희가 제공드릴 계좌 운영업체로 안내드릴 예정이기에 좀 믿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큰 특징으로는 이제 홍콩에 굳이 안 오시고 이제 인터뷰가 혹시 필요하더라도 디지털 줌 미팅 등을 통해서 진행하시기에 이제 홍콩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홍콩에 꼭 방문하셔야 되고요. 등기이사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주분들 또 서명권자 홍콩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반면에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직접 안 오시고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뱅킹이나 송금하시는 거 다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통화 또한 이제 주요 11개 통화 다 사용 가능하신 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계좌 개설, 또 지사를 운영하시면서 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계좌 개설하시는 건 대동소이합니다. 홍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 관리법이 없는 국가다 보니 이제 계좌만 개설이 되고 나면 10만 불도, 100만 불도 아무런 증빙 제출 없이 송금이 가능하시고 또 입금 받으실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하여 이제 계좌 개설 시점에 심사가 좀 까다롭게 진행되고요. 이제 법인 또 지사, 연락사무소와 상관없이 홍콩 법인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또 홍콩 법인 또 지사, 연락사무소의 등기이사, 주주 또는 모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그 업체에서 진행하였던 거래 내역, 또 매출 내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심사를 보게 됩니다. 그 심사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시중은행은 6주에서 8주,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디지털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에서 이제 가장 가능성을 높게 하기 위해 계좌 개설 승인의 가능성을 높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도 최소한 고객사분께서 필요하신 자료들만 저희가 좀 정리해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당사에서 이제 사전 논의하고 또 은행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하여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많은 자료 전달주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행 제출하실 때 홍콩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에 대부분 홍콩 법인으로서는 업력이 없습니다. 하여 은행에서 심사를 보더라도 심사를 볼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제공이 어렵습니다. 하여 기존 등기이사 또는 주주가 이제 운영하시던 기존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 업체의 기존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등기이사 명부, 주주 명부, 정관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 주주가 운영하시던 사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매출 기록, 또 매입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또 홍콩 법인이 혹시 사전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매출처 정보, 또 매입처 정보가 있으면 전달 주시면 홍콩 법인이 진행하실 사업 정보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은행에 제출을 하여서 계좌 개설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 주주가 자금 건전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이사 또는 이제 주주의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제출되어야 하고요. 한국 법인의 경우 이제 영문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 세금 납부 내역 증명서 등이 제출되면 한국 법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제 세금은 어느 정도 납부가 되고 있는지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계좌 개설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홍콩 법인의 이제 잠재 매출처, 매입처 정보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등기이사 또는 주주의 개인 정보, 특히 이제 홍콩에서는 대부분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고객사의 계좌 개설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여 영문 이력서, 또 이제 고용증명서, 또 기존에 운영하셨던 사업체의 정보들이 충분히 들어오면 계좌 개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좀 간추려서 미리 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안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말씀 주시고 또 이제 저희가 요청드리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 주시면 계좌 개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질문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 웨비나 종료 후에 별도로 연락드려서 좀 개인적인 또 이제 사업체에 따라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 웨비나 종료 후에 별도로 연락드려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했던 박희태 팀장입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또 두바이 등의 국가에 진출이 필요하시거나 또 해당 국가에 사업체가 있으셔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또 이제 회계 결산감사 등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